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학이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유학을 만약 가야 된다면 유학 관련 조언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중요한지에 대해 곁들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현재 헝가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해외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왜 해외 유학이 쓸모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요즘 시대엔 유학 누구나 갑니다. 그쵸? 90년대라든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학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돈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요즘엔 유학을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과연 누구나 가는 유학이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엔 대기업에서 해외 유학생 채용이란 걸 나눠서 진행할 만큼 엄청 대우를 해줬는데 요즘에는 유학생 채용도 따로 없고 상반기, 하반기 공채 채용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그쵸? 둘째, 열심히 할 마음 없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근데 진짜 한국이 싫어서 오직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유학을 가는 거라면 아니면 수능을 너무 못 봤어. 그런 나를 구원해줄 나라가 있대. 그래서 약간 도피 유학처럼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유에 어쨌든 그렇게라도 갔으면 제발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죠. 열심히 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렇게 가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생각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먼 나라로 굳이 유학을 왜 가? 셋째, 결국엔 한국에 귀국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가지 마세요. 유학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차피 갔다가 한국 돌아올 건데 왜 가냐? 근데 어느 정도 저도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게 해외에 살면 또 해외에 오래 산 한인들도 한국을 엄청 그리워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찾아 먹고 한국 예능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유학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유학 후에 내가 졸업하고 해외 취업을 해서 해외에 살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갈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안 한다면 굳이 고생해서 해외까지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이유, 유학이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 유학을 많이 해본 제가 제 의견에 대해 스스로 한번 받아쳐 볼게요. 첫 번째, 누구나 간다. 과연 유학의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이건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진짜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실예로 서울시의 한 국회의원분은 리투아니아였나? 아무튼 발트 3개국 있잖아요. 거기서 석사 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시의원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 예전에 핀란드 편에 나온 그 빌프라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 외국인이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은 핀란드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교육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핀란드 교육하면 그 분만 찾는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거기로 유학 왜 가? 핀란드 거기로 유학 왜 가? 하지만 여러분, 이 실례를 봤을 때 모두 다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했다는 거죠. 둘째, 열심히 할 마음 없으면 가지 마라. 여러분, 도피 유학이라면 가지 마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많은 유학생들을 봤는데 도피 유학을 학사, 대학교로 가는 분은 복긴 받습니다. 근데 도피 유학을 석사나 박사 가시는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굳이 도피 유학을 힘들게 대학원까지 가서 공부하려고 도피 유학을 가진 않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한국에서 하던 만큼만 여러분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셋째, 결국 한국 귀국. 이거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솔직히 이거는 좀 먼 미래잖아요. 내가 졸업 후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 만약에 졸업 후 해외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직을 한국 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직을 어떤 글로벌 기업으로 했는데 한국 지사에 파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커리어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인식만 갖고 계속 생각한다면은 요만큼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넓게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학을 가든 한국에서 공부를 하든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시죠?
영상 끝내기 전에 유학 준비할 때 이 유학 조언을 누구한테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코칭을 하면서 만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학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뭐 친구, 지인에게 말을 하면 해외 유학 왜 가냐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죠. 그 조언해 주신 분 해외 유학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열이면 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소리,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거는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기억하시죠?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잖아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변호사의 경험과 판례를 얼마나 찾아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걸 해외 유학이라는 것에 적용해 보면 저나 없이 플랫폼에 코치진으로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그 해외 유학을 해본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발트 3개국에서 석사 유학하고 서울시 의원이 되신 분, 그리고 그 핀란드 빌프 아내이신 분, 핀란드에서 석사 유학을 하시고 현재 교육 쪽에서 일하시는 분, 이 두 분이 사실 저희 업시가 코치님으로 엄청 영입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에게 코칭을 받고 알려지지 않는 유럽의 국가들로 유학을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덜란드랑 영국 대학을 고민하던 친구에게 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비라는 말을 듣고 제가 동유럽, 헝가리를 추천해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가을 학기에 헝가리 서울대죠. 부다페스트 대학교, 엘테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우연치 않게 시내를 걷다가 마주쳤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 공대를 졸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대 졸업하고 현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심리학과 석사 유학을 준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석사 이제 심리학을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심리학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은 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유학을 준비한다면 혹은 뭐 유학원에 찾아가서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는다면 아마 그냥 뭐 영국이나 어떤 나라, 미국의 심리학과 대학원을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최종 목표까지 들으니까 심리학과를 갈 수도 있지만 사이콜로지 매니지먼트 학과를 가면 훨씬 더 유용한 학문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 심리학 관련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이 심리학과 경영이 합쳐진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를 추천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이콜로지 매니지먼트 학과도 저는 추천해 드렸어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더 깊숙하게 코칭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향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게 바로 1:1 유학 코칭의 장점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유학 조언을 들을 때 뭔가 경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체득할 수 있다. 오늘은 해외 유학 쓸모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한다면 올바른 사람에게 해외 유학 조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 주절주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